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그럼 이거 아시겠네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언제 제일 어려웠죠? IMF 때 아니에요? 지금도 더 어렵죠? 한번 보실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998년 IMF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재정적자 24조 9천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보시자고요. 98년에 적자 24조 원, 아까 말씀드렸죠. MB 정부 때 2009년 적자 43조 원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작년에 적자 아직 시간이 좀 안 돼서 추정치에 46조 원이에요. 아니 지금 재정적자가 IMF 시대에 거의 2배에 가까워요. 지금 정부에서 여당에서는 경제 좋다, 괜찮다 이야기하는데 실은 어쩌면 우리는 재정위기 폭탄 위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 빚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빚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세요? 간단하죠. 돈 많이 벌어오면 되죠. 아니면 그죠? 씀씀이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맞아요. 한번 보시죠. 먼저 벌이 볼까요? 정부는 돈을 어떻게 벌죠? 국민한테 세금으로 벌어요. 그러면 그 세금 많이 벌려고 했냐고요? 한번 보실게요. MB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췄어요. 네. 근데 세금 낮춰주면 국민 좋죠. 근데 세금 낮춰주더라도 우리 서민들 세금부터 먼저 낮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좀 뭔가 하려고 해요. 뭐 했죠? 담배값, 소주값 인상했어요. 담배값 인상할 때 얼마 늘리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당초에 예상할 때 2조 8천억 원 늘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서 보니까 예상보다 8천억 원 더 거쳤어요. 좀 짭짤했죠. 박근혜 정부 재미 좀 봤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요. 담배 누가 많이 피워요? 부자들이 많이 피워요? 우리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이 많이 피잖아요. 세금 더 많이 거두려면 부자들 거 먼저 걷어야죠. 우리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거 먼저 걷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기억나시죠? 연말정산. 우리 봉급쟁이 애간장 타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당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증세는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서민은 증세는 있다고 믿고 또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정부에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 세금 좀 더 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버는 측면 봤으니까 씀씀이 측면 봐야죠.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허리띠 졸라 매야 돼요. 그런데 허리띠는 졸라 매기는커녕 지금 있는 돈 펑펑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떻게 쓰나 볼까요? 국고보조금 누수액이 2013년도 한 해만 해도 1조 원 정도 돼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도 많아서 제가 생각이 안 나요. 한국형 전투기 한다고 해서 18조 원 쓰고 있는데 그거 유명무실해졌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4대강 사업한다고 22조 날려버렸어요. 자원회계 한다고 40조 투자해놓고 5조만 해소해버렸어요. 35조 날려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력 안에 기름이 흐르는데 그 기름을 살살 빼먹는 사람, 뭐로 처벌하죠? 특수절도죄로 처벌해요. 그러면 세금 걷어다가 세금 쓰는 사람들 살살 빼먹으면 뭐라고 처벌해야 되죠? 저 같으면 국고 특수절도죄로 처벌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금 저렇게 아무렇게 쓰고 하는 사람 처벌받았다는 얘기? 책임진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못 들었어요. 그거 우리 서민들은 어때요? 4만 원짜리 딱지, 자동차 신호 위반 딱지 안 내면 바로 자동차 압류 신고 들어오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낸 세금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쓰는 거 파헤치고 잘 쓰게 하도록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 부릅뜨고 한번 봐야죠. 그러면 그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누군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어요. 거기서 재정, 국고, 예산 업무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있던데 기획재정부 국고국이란데요. 거기는요, 국고국은 나라 곳간직이에요. 나라의 곳간에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이 어떻게 거치고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세금 거치고 쓰이는 거 보이면 그 중에 어디서 구멍이 있는지, 어떤 쥐가 와서 세금 갉아먹는지, 어떻게 갉아먹는지, 그거 제가 알아요. 그거 제가 한번 터쳐볼게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가 되려고 하는데요. 진짜 고양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고양이 같아요? 저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슈퍼 고양이처럼 뭐 하나 만들어냈어요. 국가재정 V3라고 하는데요. 이거 안철수 의원 만드신 컴퓨터 바이러스 막는 백신이 있죠. 거기에서 좀 따왔어요. 제가 좀 미안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제가 안철수 의원보다 나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안철수 의원이 만든 것처럼 백신 하나 만드는 거예요. 국가재정 시스템에 쥐가 끌지 않도록 백신을 탁 투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세금을 공정하게 해서 공평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고 도시하고 농촌이 같이 살 수 있는 다양한 사회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국가재정이 운영돼야 돼요. 그리고 재정을 운영할 때 단순한 숫자, 통계만 보고 국가재정을 운영하면 안 돼요. 거기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을 운영해야 돼요. 봐요. 안철수 의원은 백신 하나 하잖아요. 저는 3개예요. 그죠? V가 3개. 제가 돈 다 할게요. 이런 거 국가재정 백신 V3 하려면요. 재정민주주의 하면 돼요. 재정민주주의 어려우시다고요? 안 어려워요. 정치에도 민주주의 하잖아요. 국가 운영하는데 민주주의 하면요. 나라 살림 운영하는 데도 민주주의 해야죠. 민주주의 어떤 거죠? 국민을 위한
제정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V3 중에 첫 번째 백신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부가 쓰는 돈 국내 대표인 국회에서 견제하도록 하면 돼요. 지금 세금 거둘 때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 걷고 있어요. 근데 그거 쓰는 거 예산서에 따라서 그냥 써요. 예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업 명칭 들어가 있고요. 사업 목적 들어가 있고 금액 얼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돈을 얼마 보내고 지역 간에 차등을 주는 거 그리고 누가 추진하는지 그거 국회에서 관여 안 해요.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이거 재정민주주의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국회에서 감시하고 지도해야 돼요. 그런 게 미국, 영국, 독일,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소위 말하는 지출 승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서 국회에서 재정 집행까지 방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관료들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부 결산보고서 제출해요. 그거 1년에 한 번 제출하는데요. 1년에 2번, 최소한 2번은 제출하도록 해야 돼요. 결산, 돈을 얼마 쓰고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그거 빨리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고요.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심사해야 돼요. 지금 민간은요. 1년에 4번 경영실적 보고서 공개하잖아요. 여러분 삼성 경영실적 4, 4분기 얼마인지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4, 4분기 경영실적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잖아요. 민간은 하는데 왜 정부는 못해요? 한번 바꿔봐야죠. 해봐야죠. 그리고 월별 재정지출 보고서 한 달에 얼마 썼는지 그거 국회에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회에서 금년도에 사업에 얼마 썼는지 그거 모르고 그냥 편성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년도 사업 추진 상황은 알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상시적으로 회계감사 도입해야 돼요. 국회에서 매달 경제운영 실적 보고서 받으면요. 그거 보고 위법사항 있으면 감사원한테 회계감사 요구해야 돼요. 또 뭐가 있죠? 지금 예산낭비 신고센터라는 거 정부에 있어요. 그거 정부에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하는 거요. 도둑한테 도둑을 신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 국회에서 운영해야 돼요. 그죠? 국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시민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해서 감시체제 확실히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V3 중에 2번째 한번 할게요. 공평한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넘어가네요. 자, 저 고향 철원이에요. 고향 철원 지금 보시면 38선 이북입니다. 6.25 전쟁제는 북한이었어. 수복이 돼서 제 고향 가보면요.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는지 아세요? 길을 뚫어놓으면 만약에 전쟁 나서 북한 탱크가 들어오면 철원 거쳐서 서울까지 쉽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왜 길이 없고 비포장 들어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길이 좀 뚫렸어요. 그래도 포장은 됐어요. 그런데 그 길로 철원 사람들이 서울로 오는 게 아니라요. 서울 사람들이 철원으로 가요. 아니죠? 말 잘못했죠? 철원 사람들이 서울로 오죠. 이거 제가 자란 그 시장인데요. 여기 건물은 번듯하잖아요. 2층에 돔도 돼 있죠. 근데 2층에 보면 상가는 없고요. 상인은 없고요. 일반 가정집이에요. 그것도 비었어요. 빈집이 많아요. 거기에 여기 밤 7시면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거기 사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스스로가 어둠의 도시라고 해요. 아니 철원 사람들 세금 안 내요? 세금 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지역 예산
지역균형 발전에서 제대로 썼으면, 아껴서 제대로 썼으면, 골고루 다양하게 썼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의 가치, 자꾸 숫자로만, 통계로만 재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의 가치,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가치, 그거를 위한 재정을 해야 돼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아시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문화가 살아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또한 사회적 약자, 장애인, 세터민, 다문화 가정,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재정이 돼야 돼요. 그게 더불어 사는,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정치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정치란 어떤 걸까? 국가다운 국가에서, 지역다운 지역에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정치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정치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